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JM원입니다. 이달 말부터 새롭게 개편된 청약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부부 중복 청약, 신생아 특별 공급 등 혼인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을 늘렸습니다. 달라진 청약 제도와 향후 청약 시장 전망, 전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약 제도가 혼인과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우선 부부 간 아파트 중복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됐지만 이제는 먼저 접수한 건이 유효 처리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본인 청약 통장만 인정됐지만 이제부턴 배우자 청약 기간의 절반이 인정됩니다. 최대 3점까지 가점으로 합산해주며 최대 점수는 17점입니다. 출산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대상은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특별 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30, 40대 선택폭이 더 넓어진 만큼 청약 시장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청약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턱을 좀 많이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준다라는 50% 인정해주고 하면 오히려 경쟁률은 더 중복 청약 허용하면 인기 단지들의 경쟁률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번 개편 소식과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심이 이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703만 8,994명으로 전달 대비 1,723명 증가했습니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사실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분양 늦추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봐요. 실제로 최근에 또 청약통장 가입자도 좀 늘고 있잖아요. 네, 다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좀 더 통장이 더 나올 수 있는 좀 환경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높은 금리와 잇따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2024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국내외 500개 기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로봇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저마다 신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열린 서울 코엑스입니다. 이번 전시는 로봇 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로봇 기업들이 참가하며 저마다 혁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이 양팔을 움직이며 종이컵을 쌓아 올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으로 선보인 이동형 양팔 로봇입니다. 시제품을 처음 공개한 건데 향후 인공지능 학습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팔 로봇은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개발이 되었고요. 사실 거의 상상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한 3개월도 안 된 로봇이고요. 이 로봇을 저희가 개발한 이유가 요즘 생성형 AI가 워낙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보니까 AI 지능이 탑재될 경우에 휴머노이드 형태의 양팔 로봇이 이 산업 현장에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 1000이라고 써진 물류 로봇이 부스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닙니다. 유진 로봇이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고카트 1000 신제품입니다. 숫자 1000은 들어 나를 수 있는 가반 하중을 의미하는데 이날 고카트 1000과 1500 두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최대 2톤까지 이송할 수 있는 고중량 물류 이송 로봇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전체 국내도 그렇고 해외 시장의 트렌드가 저중량보다는 고중량의 물류 로봇을 희망하는 고객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표준 제품의 고카트 1000과 고카트 1500은 저희가 3분기와 4분기에 상용화할 예정이고요. 2025년 코스닥 상장을 향해 달리고 있는 트위니 역시 신제품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뽐냈습니다. 트위니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나르고 팩토리 제품을 전시했는데 올해부터 사업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트위니가 항상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자율주행이 잘 된다. 어떤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잘 된다는 강점은 가지고 있고 기존의 로봇들에 비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우리 입맛에 맞게끔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진 이번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에는 국내외 약 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라이프 시메틱스의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라이프 슈티컬이 설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의약품 원료까지 사업을 확대해 내년 매출 20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이병주 대표를 만났습니다. 라이프 슈티컬은 살면서 필요한 의약품을 모두 직접 연구 개발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해 원료의약품 제조사를 인수하면서 사업이 본격 탄력받았는데요. 현재 회사의 주요 성과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료에 대해서 차별화되게 준비될 수 있는 기술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에 있어서의 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딱 맞는 그런 건강식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장점이 있고, 이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들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모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희 회사는 천연물에서 그 오리지널을 찾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련된 제품을 저희들이 먼저 그 소재를 확보를 했고, 두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뇌 인지력 부분이라든가 치매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인지력 소재, 플라즈마로겐이라는 소재인데 대한민국에 저희 회사가 최초로 소개하는 그런 원료가 될 것입니다. 항생제, 면역억제제, 항암제와 비롯하여 그런 천연물, 그런 의약품 원료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항암제 이상으로 더 단가가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원료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이 원료 세균부터 그리고 배양을 해서 완성되는 제품까지 만드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는 면역 억제제는 킬로그램당 5천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 면역 억제제에 있어서의 초프리미엄, 이 고기능성 원료, 이 피부 관련되는 이 제품은 원료는 킬로그램당 거의 1억 원 정도 육박을 합니다. 의약품 원료 사업에 있어서는 100만 원을 생산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10억 원에 1000배 정도의 더 높은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료에 대한 생산 기술도 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매출 목표를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원료의약품은 매출 목표를 한 70억 정도 해서 연간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17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는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면역 억제라던가 자가 면역 관련되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요. 그 소재가 일본에 있는 그 유명 제약사 쪽하고 저희 납품 1차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잘 납품 준비를 하게 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한 최소 10년 정도 장기로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이 지금 체결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의약품, 원료의약품 부분도 매출 100억 원이 충분히 상회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에는 각각 100억 이상 하는 그런 목표를 저희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초부유층을 상대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텍스센터를 열었습니다. 단순한 투자뿐 아니라 상속, 증여 등 리치 마켓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수빈 기자입니다. 삼성증권이 종합자산 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근 텍스센터를 신설했습니다. 텍스센터는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절세와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절세는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직장인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인 만큼 텍스센터는 실생활과 관련된 절세 전략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수익을 내고 있는 해외 주식에 투자해 양도소득세 없이 증여하는 절세 노하우도 소개했습니다. 초보유층 자산가분들에게 조금 더 맞춤형으로 1대1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텍스센터를 이렇게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텍스센터는 크게 세무와 부동산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세무와 부동산 파트가 협업을 해서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대부분 20년 이상의
베테랑 실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출신의 세무 전문가, 그리고 회계법인의 회계사, 미국 회계사와 그리고 이제 박사급 인력까지 굉장히 베테랑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증여나 상속 세금이 조금 부담이 높은 편이고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전하는 그런 증여와 상속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세금 후에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절세 전략들을 저희가 많이 제안을 드리고요. 채권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금융소득에 대해서 실제 세금 부담이 높으신 자산가분들은 이제 쿠폰이 높은 이자의 수익을 얻기보다는 과세가 되는 이자 수익은 적게 가져가고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채권의 매매 차익의 수익을 가져가는 저쿠폰 채권이 더 적합하고요. 반대로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그런 세금 부담이 높지 않은 자산가분들은 쿠폰의 이자가 높아서 정말 꾸준한 수익을 그냥 따박따박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채권이 더 적합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자산가분들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제 절세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쉽게 말씀드려서 정말 돈이 되는 정보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면 안 내거나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가가치세에서 많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는 사실 6억까지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내가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 풀무원이 돈코츠 라면부터 국밥까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로봇 셰프를 선보였습니다. 어떤 건지 같이 보시죠. 박주영 기자입니다. 자판기에 음식을 주문하자 냉동 상태의 요리 제품이 주문 즉시 고온에서 조리되고 90초 만에 전문점 수준의 요리가 완성됩니다. 풀무원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무인 즉석 조리 자판기 출출박스 로봇 셰프입니다. 풀무원은 지난 2019년 신선식품과 간편식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 판매 플랫폼 출출박스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론칭 후 현재까지 매년 연평균 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은 풀무원은 출출박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단순 건강간식만 판매하던 카테고리를 점차 늘려 국밥, 덮밥, 면까지 조리가 가능한 로봇 셰프를 개발한 겁니다. 전통적인 제조식품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신사업으로서 새롭게 저희가 푸드테크 사업을 출범을 하게 됐고 그 일환으로 이제 B2B 사내 복지형 모델인 출출박스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로봇 셰프까지 로봇 셰프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육개장국수, 돈코츠 라멘, 고기 짬뽕 등으로 일반적인 자판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요리가 아닌데요. 재료 또한 풀무원의 생면, 직접 공수한 냉동 토핑으로 차별화했습니다. 현재 출출박스 로봇 셰프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초대형 야외 카페 등 7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기업 구내식당, 대학 학생식당 등 무인 식당 수요가 많은 다양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입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로봇 셰프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공간과 상황의 제약 없이 어디나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이라든가 리조트 다양한 사이트에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조리 판매 플랫폼 사업으로 과포와 정체된 식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풀무원이 앞으로 또 어떤 신제품을 내놓을지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금값이 계속 치솟으면서 금현물 상장지수 펀드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금현물 ETF를 운용 중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한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KRX 금현물 ETF가 금값 상승과 함께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금현물 ETF로
어느새 순자산액 1,500억 원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ETF는 최근 6개월간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원자재 ETF의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올해 5거래일을 제외하고 총 49거래일간 에이스 KRX 금현물 ETF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은 159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좋은 성과를 내는 에이스 KRX 금현물 ETF는 거래소 금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런던 금 시장 협회가 있습니다. LBMA라고 하는데요. 공신력 있는 금 가격을 산출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이 협회에서 발표하는 국제 금 현물에 대한 시세와 함께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을 포함한 가격인 KRX 금 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이고요. 즉 원화로 환산된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금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거래소 금시장 10주년 세미나에서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에이스 KRX 금현물 ETF가 상장하기까지 한 1년이 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거래소를 비롯해서 예탁원 또는 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등 유관 기관들의 큰 협조가 있었기에 이런 국내 최초의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금뿐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ETF를 지속해서 개발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유비케어가 새로운 전자의무기록 EMR을 선보였습니다. 최대 5명의 환자를 동시에 응대할 수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입니다.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EMR. 국내에서는 유비케어가 최초로 의원용 EMR 솔루션 의사랑을 개발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25,800개의 병의원과 약국, 38개 이르는 대리점이 형성돼 있고 전국 35,000처의 1차 의료기관 중 46%인 16,000처가 이용하고 있어 회사는 매년 솔루션 사업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번 저희 뉴 EMR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신미성을 높였습니다. 접수는 멀티태스킹 가능하게, 진료는 원클릭으로 사용자, 특히 우리 고객분들의 업무 흐름에 맞춰서 사용성을 최적화하는 데 좀 포커싱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비케어의 뉴 EMR은 의료진과 환자의 진료 편의성과 사용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한 명의 환자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동시다발적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게 하려고 환자가 내원에서 귀가할 때까지 의료기관에서 대응해야 하는 업무 순서대로 메뉴를 우리 원장님들께서 세팅을 하시고 최대 5명까지 차트를 동시 실행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현재 조사되고 있는 전국 개원의 수는 2022년 4분기 9,467개소에서 2023년 3분기 9,669개소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유비케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의료기관의 개원부터 폐업까지 의료기관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품 라인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추세에 맞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닥터바이스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 자발적 탄소 감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탄소 감축 인증센터를 열고 기업들의 탄소 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체결 이후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탄소 감축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과 성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최대한 저감하고 간접 배출량을 줄인다 해도 탄소 중립 100%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나섰습니다. 자체 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탄소 중립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 감축 인증센터는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평가해 감축 성과를 인증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인증 절차는 총 6단계로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3자 검증,
심의 등록,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제3자 검증,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외국 인증기관을 통한 탄소 감축 평가는 절차가 복잡해 인증까지 평균 1년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대한상위 인증센터는 6개월로 소요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센터는 방법론 인증과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보고 인증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는 방식으로 소요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런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금융사라던가 다양한 그런 업종에서 탄소를 줄이는 그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저희 쪽에 가져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 단계이기 때문에 불과 이제 얼마 있으면은 곧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참여하는데 많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한편 기업은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된 크레디트를 자사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나 탄소 중립 관련 제품 홍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상인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현대차그룹이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아이오닉과 EV9이 연이어 선정된 건데 전기차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기아의 EV9과 현대차 아이오닉 5N이 각각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올해의 고성능 차를 수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기아의 대형 전동화 SUV EV9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를 함께 수상했고 현대차 아이오닉 5N이 세계 올해의 고성능 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 EV6가 북미 올해의 차 그리고 월드 퍼포먼스카 두 가지 상 수상에 이어가지고 금년 다시 EV9이 두 가지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 수상을 통하여 기아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상품,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텔루라이드 수상을 시작으로 5년간 4차례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습니다. 특히 2022년 아이오닉 5, 2023년 아이오닉 6에 이어 기아 EV9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가 3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하며 전기차 부문서 선도업체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매년 수상을 이어온 아이오닉 시리즈의 고성능 모델인 아이오닉 5N의 선전 또한 고무적입니다. 고성능 브랜드 런칭에 있어 더 오랜 역사를 가진 BMW M의 두 개의 모델과의 경쟁서 이기므로 현대차의 전동화 기술력을 인증받았습니다. 저희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상인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그 아이오닉 5가 이제 3관왕을 했었었는데요. 올해 고성능 부분, 수상한 부분은 실제로 이제 4관왕에 아마 이 월드컵 대회에서 가장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대차는 북미 전용 픽업 트럭인 산타크루즈와 투싼의 부분 변경 모델을 공개하며 출시를 알렸고 기아는 신형 준준형 세단 K4의 미국 시장 출격을 알렸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정정원 희망의 나무 나누기 올해로 16회를 맞이했습니다. 희망의 나무 나누기는 모명 나눔과 나무 심기를 통해서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활동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상주식회사는 온실가스 제로 캠페인에 앞장서며 환경 존중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